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전남도 의회 첫 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의정 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지 오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남도 의회 이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도의회에서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도의회에서 이 얘기가 불거졌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먼저 이 말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의장 불신임안 때문에 우리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남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사과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순천 출신 임종기 의원의 14명이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의회 사무처에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했는데 의장 불신임안은 재적 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동의했을 경우에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불신임안의 주요 이유는 현 김한종 의장께서 이제 의원들의 5분 발언권을 제한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의장이 막았다는 이유로 이제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정시 요건이 됐기 때문에 의회 집행부에서는 이 불신임안을 이제 상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떤 문제를 좀 조용히 해결해 보자 노력했지만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첫 임시회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됐는데요. 1월 26일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서 이제 가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들에게. 그랬는데 상정을 했는데 다시 이제 좀 내부적으로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굳이 이렇게 의장 불신임안을 표결에 붙여야 되겠느냐? 지금이라도 좀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특히 코로나 시국으로 정말 도민들이 어려운데 이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도의원들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도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느냐라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유보하고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이제 철회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네. 실은 15분 중에 또 안타깝게도 그 과정 속에서 한 분이 또 이제 병환이 악화돼서 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4명의 불신임안 제출했던 의원들이 모두 철회를 또 했고 철회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의회는 굉장히 그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미 불신임안 상정은 돼 있고 또 이제 그 상정했던 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철회했으면 그 철회를 다시 의회에 물어서 이 철회가 정당한지 안 한지를 또 묻는 그런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또 갈등이 생겼어요. 불신임안을 냈던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굳이 철회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반려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왜 집행부에서는 이게 형식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건을 상정해서 철회건을 가결시키면 이제 의장 불신임안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라는 의견이 맞부닥쳐서 결국 이제 철회건을 투표를 했는데 철회건을 상정하기로 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철회건이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철회 자체가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그냥 정상적으로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서 이제 가부를 결정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오후에 속개해서 그 상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정적수 부족으로 또 처리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3월 16일 날 제 350회 임시회가 시작되는데요. 3월 16일 날 다시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이 돼서 그때 표결 처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임시회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남도 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지난달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개최가 됐는데요. 여러 가지 주요 조례 중에 먼저 교통 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 자세하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지난 임시회 때 많은 조례, 특히 민생과 관련된 또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조례들이 저희들이 상정해서 의결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교통안전 전라남도 교육청 학생 교통안전 조례인데요. 사실 지난해 목포에서 그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서 야간에 사고를 낸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 현장에서 3명이 사망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또
학생도 학생이지만 정말로 선량한 시민이 그 사고의 또 피해자로서 사망하자 정말 이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분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목포에서만 발생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화순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고교생 무면허 운전으로 잠시 집에 다녀온 여대생이 또 숨진 사고가 발생해서 또다시 사회적 공분이 됐어요. 정말 이 청소년 시기에 무면허 운전 또는 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이제 교육 당국에서 좀 일깨워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난해 했고 그 계속 조례를 준비해서 이제 그 전에 조례가 있었지만은 여기에 청소년에 대한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 즉 킥보드 같은 것들을 청소년들이 많이 타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어떤 안전 장치도 마련하자 해서 종합적으로 이번에 교통안전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네, 다음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생활체육 용도로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례도 제정됐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부분도 정말 우리 민생과 관련된 조례입니다. 우리 요즘 그 건강에 대한 어떤 도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요즘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대부분 이제 강당이 있어요. 이제 실내 강당이고 굉장히 시설도 좋습니다. 그럼 이곳에서는 저녁 때 가보면 이제 배드민턴 동호회라든지 네. 배구 동호회 이런 동호인들이 물론 이제 지난해는 거의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하루에 그 피로를 운동으로 푸는 그러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사용료를 지불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남에 약 800개 학교가 이상이 있는데 그 학교의 체육시설 사용료, 그러니까 강당이나 운동장 등을 사용할 때 그 요금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물론 조례에는 러프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4시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학교 강당 사용료가 4시간 이하는 4만 원입니다. 5만 원입니다. 하루에 5만 원이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그 사용료를 감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교장의 재량으로 그 5분의 4까지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A 학교는 5만 원 중에서 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B 학교는 2만 원, 어떤 C 학교는 3만 원, 아니면 어떤 학교는 5만 원까지 받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각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 B 학교 교장 선생님은 뭐 만 원을 해주는데 왜 이 학교는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갈등이 생기면 또 학교 교장 선생님은 어쩔 수 없다. 우리 학교의 형편상 학교가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용료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럼 일괄적으로 이제 전남에 있는 모든 학교의 시설 사용료는 그냥 5분의 4를 감면해야 한다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 학교, B 학교, C 학교 모두 할 것 없이 우리 동호인들이 학교 체육시설 사용할 때는 같은 요금을 이제 지불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현장에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 몇 분 만나봤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회비 모아서 그 사용료를 감당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연간 따져보면 많게는 한 300~4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 정도의 그런 사용료 감면 혜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그 교육위원으로서 좀 뿌듯했습니다. 네, 생활체육인 분들께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생활체육 용도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그리고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전라남도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지원 조례안 이번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마 산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유해 물질이라든가 위험 요소들이 묻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 착안이 된 걸까요? 예, 먼저 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조례 관련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사실 아까 학교 시설 사용료 부분은 네. 우리 그 광양 출신 김길령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조례가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라남도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지원 조례안은 이제 영암 출신 이보람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이렇게 이번에 좀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지난해 임시회 때 이게 의결되지 못하고 이번에 됐는데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작업복 같은 경우는 그 작업 과정 속에서 작업복에 유해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기름, 분진 등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탁물을
이제 일반 세탁소에서는 좀 꺼려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탁 과정에서 섞이게 되면 네. 이게 2차 감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통 집에 있는 세탁기를 통해서 이게 세탁을 하는데 그러면 집에 또 다른 어린 자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가족의 건강에도 피해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돼 왔었고 노동계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동자 작업복을 전문으로 세탁하는 그런 세탁 기기가 있어야 된다, 세탁소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 세탁소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좀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전남에서도 지금 수요 조사 해가지고 봤더니 영암이 이제 대불 국가산단지가 크게 있습니다. 영암하고 또 여수에 또 국가산업단지가 또 있어요. 네. 있고 순천시에 해령산업단지라고 있는데 이 세 곳에 이제 앞으로 그 노동자 작업 세탁소를 이제 개소를 하고 이제 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매년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다른 시군 지자체를 봤더니 이제 그 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찬가지 전남에서도 이제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전라남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복 세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물론 세 군데지만 차츰 이것도 전남 22개 시군으로 다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남도 의회 임시회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전남도를 비롯해서 전국 지자체가 이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급 상황 현재 어떤가요? 네, 지금 이제 전남 도만 살펴보면 각 일부 시군에서 시작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성 지원이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목포시 같은 경우도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 약 230억 정도를 편성을 해서 이제 설 전에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국가에서 지급한 게 있고 또 전라남도에서 지급한 게 있고 또 각 시군에서 지급한 게 있습니다. 다 거의 세 종류가 있어요. 네. 그럼 최근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경우는 어떤 단계에 따라서 그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22개 시군은 같은 조건입니다. 같은 조건인데 일부 시군에서 그 기준을 잘못 잡아서 더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미용실 같은 경우인데 이제 목포시 미용협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왜 인근 지자체는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왜 목포는 100만 원을 주느냐? 네. 목포시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목포시는 제대로 했어요. 이제 미용실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지급에 해당되는 다른 시군에서 그 잘못 계산해서 좀 과하 지급해서 다시 또 회수하는 또 소동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었다가 다시 걷어들이면 얼마나 또 속이 상하겠어요. 네. 예, 뭐 행정에서는 다시 이제 잘못된 것을 고친다고 하지만은 정말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한 번 더 또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잘 집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전라남도에서는 최근에 저에게 이제 그 ABB를 사용하겠다는 어떤 보고가 왔어요. 이제 총 생계곤란한 8,603개소에 약 68억 규모의 이제 도 ABB를 편성해서 긴급 지원 대책하는데요. 보면 총 7종입니다. 첫 번째가 그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서도 정말로 그 보면 정말 나이 드신 분들께서 이렇게 미등록한 상태로 이렇게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중에서도 미등록 업소 4,000개소에게 약 이제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네. 예, 그다음에 전세버스 기사분들도 지금 관광 산업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전세버스가 거의 이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버스 기사 총 2,340명에게 또 50만 원. 그리고 이제 최근 이동이 줄였기 때문에 이제 택시 기사분들도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법인 택시 기사분들에게 2,5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게도 50만 원 지급하고요. 또 이제 농어촌 민박하시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전남에가 약 2,200개소가 있는데요. 여기도 거의 손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촌 민박 업소에 50만 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꽃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졸업식 뭐 하긴 하지만 비대면 졸업식. 네. 거의 부모들이 이제 가서 예전처럼 양손에 꽃 들고 가족들 다 와서 그
졸업을 축하하면서 꽃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다 할 수가 사라졌습니다. 없죠. 예. 네. 또 앞으로 3월 2일쯤 되면 또 입학식이 거행되면 또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런 꽃 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꽃 시장 중에서도 그 화훼 농가 중에서도 이제 이런 꽃을 절화류 그러거든요. 절화류. 그러니까 꽃을 잘라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 곳입니다. 절화류 업들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전남회가 250개소가 있어요. 이분들에게도 많지는 않지만 50만 원씩 지급하고요. 네. 여행업체가 전남회가 약 525개가 있습니다. 여기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이렇게 또 이제 예술인들, 정말 예술인들은 평상시에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평상시도 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게 예술인들입니다. 거의 뭐 작품 활동 전시회도 거의 할 수도 없고 네. 또 작품 판매도 어렵기 때문에 또 전남회가 약 1,800명 정도의 예술인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도 50만 원씩 이렇게 총 7개 직종에 68억 정도를 이렇게 긴급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 지원금 얘기를 해봤고요. 또 하나 관심이 있는 것이 백신인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월별 계획이 발표가 됐거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백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약간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다른 나라들은 백신을 확보하고 그랬는데 왜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했느냐라는 그런 처음에 오해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백신 접종안이 나오고 있어요. 전남 같은 경우도 그 계획에 따르면 총 이제 도내 약 185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제 월별 접종 인원을 보면 우선 3월 말까지 이제 5만 7천 명을 접종할 계획이고요.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47만 1,000명,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103만 3천 명,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28만 9천 명 이렇게 월별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과연 이 월별 계획들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긴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대상을 먼저 맞출 것인가 이 부분을 보면 우선은 이제 소아와 임신부는 뒤로 미뤘습니다. 그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어떤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 임상 결과를 보고 나서 하기 위해서 맨 뒤로 미뤘고요. 이제 3월에는 이제 보통 코로나19 환자와 치료병원 종사자, 그리고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 그리고 고위험 의료기관 의료인과 대형 요원 등에게 1차적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코로나19 취약시설 종사자,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 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원 등이 접종하게 되고요. 이제 일반인들은 7월부터 8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 중에서도 그 만성질환자, 성인, 그다음에 소방경찰 필수인력, 또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와 또 19세부터 64세 주민이 순차적으로 백신을 맞게 되고요. 네. 이제 10월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그리고 이제 미접종자와 2차 접종자 등이 이렇게 맞게 되는데 지금 근데 현재 2월까지 우리 전남에 배분된 백신 물량이 2,400명분밖에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계획대로 될지 걱정이 되고요. 또 정말 계획대로 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과연 그 백신을 접종할 간호사 인력이 대거 부족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전남도에서 국가에 이제 안을 제시한 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리 전남에도 많은 그 간호학과 학생들이 있어요. 대학교에. 그래서 대학교에 3, 4학년 정도 된 간호학과 학생들은 예방 접종에 투입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 부족했을 경우에는 전남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 고학년들을 간호 이제 그 접종 보조 자로 이렇게 활용해서 그 인력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코로나19가 우리 생활 깊숙이 너무 들어와 버렸는데요. 이번 백신 접종이 코로나 종식에 좀 큰 효과가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남도 의회 올해 첫 임시회 그리고 지역의 주요 현안까지 알아봤습니다. 전남도 의회 이혁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남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 주요 사항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올해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마련해서 민생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헬로우 이슈토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